지금부터 구글 클래스룸 수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메뉴를 클릭한 뒤 만들기 주제를 선택합니다. 수업 일시와 과목명을 적습니다. 주제를 수업 일시로 구분해 두면 해당 차시에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파악하기 쉽고 교사가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상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화상 수업 경로 정보를 알려주는 게시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자료를 선택하겠습니다. 제목에는 화상 수업 참여 경로라고 적겠습니다. 쌍방향 수업을 위해 화상 수업을 해야 할 경우 학생들에게 화상 수업 접속 경로 및 방법 등을 안내에 기입합니다. 참고로 화상 회의 서비스로는 줌, 밋, 웹엑스 등이 있으며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할 경우 대부분 구글 밋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급별로 화상룸을 운영한다면 학생들은 학급 화상룸 이름을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게시물은 생략 가능합니다. 만약 밋의 오류로 다른 화상 회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경우 이 게시물을 통해 학생들에게 화상 수업 룸 접속 경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학급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 학생으로 그대로 둡니다. 주제는 미리 만들어 놓은 해당 수업을 선택합니다. 상단에 게시물을 눌러 게시합니다. 이번에는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는 게시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과제를 선택합니다. 제목에는 수업 일시와 과목 출석 확인이라고 적겠습니다. 안내에는 아래 출석 관련 설문지를 선택하여 출석 체크하세요 라고 기록해 두겠습니다. 아래에 만들기 버튼을 눌러 설문지를 선택합니다. 설문지 제목을 수업 일시와 과목명 출석이라고 기록합니다. 왼쪽 상단에는 파일명으로 사용할 온라인 출석부라고 기록해 두겠습니다. (1번) 질문 유형으로는 학생들의 학번을 파악하기 위해서 단답형 유형으로 두고 질문 제목에는 학번이 무엇입니까? 라고 적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필수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필수라고 체크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더하기 모양의 질문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유형도 단답형으로 두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의 이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적겠습니다. 필수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질문 추가 버튼을 눌러서 세 번째도 단답형으로 두겠습니다. 질문 내용에는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적겠습니다. 필수로 체크하겠습니다. 질문을 추가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는 객관식 질문을 두고 출석을 체크하세요 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에는
수업 중 출석. 두 번째 옵션에는 수업 후 확인. 두 번째 옵션으로 수업 후 확인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만약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기 오류 등으로 인해 출결 체크를 수업 중에 하지 못한 경우를 위해 만들어 놓습니다. 참고로 학생들이 설문지를 통해 출결을 체크하면 날짜 시간이 초 단위까지 기록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아닌 그날 이후에 출석을 누르더라도 교사는 학생들이 언제 출석 체크를 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수로 체크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내기 왼쪽에 보면 나사 모양의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일반 메뉴에 로그인 필요라는 항목 안에 보면 신뢰할 수 있는 하위 조직의 사용자로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이 옵션을 해제해야 되는 이유는 간혹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설문지를 클릭하면 권한이 없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앱에 학교 계정으로 설정을 해도 설문지는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와 연동되기 때문에 웹브라우저가 학교 계정이 아닌 개인 계정과 연동되어 있을 경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스마트폰 계정 설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교사가 이 설정을 해제해 놓으면 계정에 대한 권한 문제는 사라져서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참고로 학생들이 클래스룸 앱으로 수업에 참여할 때는 학교 계정으로 접속하기 때문에 이 옵션을 해제하더라도 해당 학급 학생들만 출결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출석부 양식을 모두 만들었다면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설문지 창을 닫겠습니다. 대상은 학급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학생으로 두겠습니다. 점수는 미채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기한은 수업 일자로 선택하고 시간은 그날 밤까지로 설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출결에 관한 기한을 설정할 때 수업 종료 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지만 그날 하루를 설정해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언제 학생들이 누르더라도 학생들이 출결 체크한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기 때문에 오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업 이후에 아이들이 출결 체크를 해야 되는 경우를 위해서 그날 하루를 설정해 둡니다. 주제는 미리 만들어 놓은 해당 수업으로 선택합니다. 상단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과제 만들기 버튼 옆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누르면 게시물의 예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수업 일자와 수업이 1교시면 9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작하고 내가 만약 5분 뒤에 이 출석에 관한 게시물이 게시되기를 원한다면 그 시간을 설정해 두고 예약을 누르면 됩니다. 참고로 게시물을 미리 게시해 두면 수업 전에 학생들이 모두 수행해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예약 설정을 해두어 해당 수업이 시작되고 이 게시물이 게시될 수 있도록 시간을 예약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물을 바로 게시할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며 예약했을 경우에는 회색으로 비활성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이 수업 중에 발생하는 궁금증 또는 질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게시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질문을 선택합니다. 제목은 수업 중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세요 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유형에는 단답형과 객관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답형으로 두겠습니다. 안내에는 수업 중에 궁금하거나 수업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싶은 것을 여기에 적어주세요. 선생님이 읽어보고 답을 달아줍니다. 다른 친구들의 질문 중에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서로서로 답을 달아주어도 좋습니다 라고 안내문구를 기록해 두겠습니다. 대상은 학급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점수는 및 채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기한은 학생들이 서로 질문을 하고 교사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한을 넉넉히 일주일 정도 설정하겠습니다. 주제는 미리 만들어 놓은 해당 수업으로 선택합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서로 답글을 달 수 있도록 이 옵션을 체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질문하기 버튼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 예약 설정을 합니다. 수업 일시와 게시물이 게시될 시간을 설정한 뒤 예약 버튼을 누릅니다. 이번에는 수업에 활용하는 영상을 게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에서 자료를 선택합니다.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제공할 수업 동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는 과제 해결을 위해 동영상을 시청하세요 라고 기입합니다. 내용은 교사에 따라 적절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수업 영상을 시청 후 4번 과제를 해결하시오 라고 기록해 두겠습니다. 자, 영상을 올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래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구글 드라이브, 링크, 파일, 유튜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4가지 방법으로 영상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내 계정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특정 웹사이트를 보여주고자 할 때 주소를 링크할 수 있습니다. 파일은 내 컴퓨터에 있는 수업 자료를 업로드할 때 사용합니다. 유튜브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가져올 때 사용합니다. 저는 내 컴퓨터에 미리 저장해 놓은 수업 영상을 업로드 시켜 보겠습니다. 파일을 선택합니다. 기기의 파일 선택을 누르겠습니다. 수업 영상에 있는 폴더를 선택한 뒤 영상 자료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업로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업로드 진행 과정을 아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대상은 전체 학생으로 두겠습니다. 주제는 미리 만들어 놓은 해당 수업을 선택합니다. 게시물 옆 예약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수업이 시작하고 나서 20분 뒤에 영상이 나오도록 시간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설정 시간은 그날 수업 시간에 따라서 교사들이 적절히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약을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할 경우 서버 과부하나 과도한 네트워크 트래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약 시간입니다.
예약을 분명히 제 시간에 걸어 두었는데 그 시간에 게시되지 않는 문제가 가끔은 발생합니다. 너무 많은 사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조금 시간을 내가 게시해야 될 시간보다 좀 앞당겨서 예약 설정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문서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과제를 선택합니다. 제목과 안내는 교사가 해당 교과에 맞게 적절히 작성합니다. 저는 방금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위 영상을 보고 과제를 해결하시오 라고 제목에 적어 보겠습니다. 안내에는 학생들이 해야 할 과제 처리 방안에 대해서 적어 두겠습니다. 자, 아래에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등과 같은 도구들이 나오는데 교사가 제시하고자 하는 과제 유형을 선택합니다. 저는 문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하여 간단하게 제출 형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번과 이름, 그리고 과제를 해야 될 과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제목에 정보 과제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모두 작성을 했다면 창을 닫겠습니다. 자, 문서에 보면 권한에 관련된 설정이 있습니다. 학생에게 파일 보기 권한 제공으로 해두시면 말 그대로 학생들은 볼 수만 있습니다. 학생에게 파일 수정 권한 제공을 설정해두면 교사의 원본 파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별로 사본 제공을 선택하면 교사의 원본은 그대로 두고 사본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각자 문서를 편집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별로 사본 제공을 선택하겠습니다. 대상은 학급 학생이니까 그대로 전체 학생을 두고 점수는 100점으로 설정해 두겠습니다. 기한은 과제의 난이도와 분량에 따라서 교사가 날짜와 시간을 적절히 설정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일로 설정을 해 두겠습니다. 주제를 눌러서 미리 만들어 놓은 해당 수업을 선택합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과제 만들기 버튼 옆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눌러 예약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과제 개시 시간을 설정한 뒤 예약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퀴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퀴즈 과제를 선택합니다. 제목에는 퀴즈를 풀어 학습을 점검하세요 라고 기록해 두겠습니다. 안내에는 아래 설문지를 선택하여 퀴즈를 해결하시오 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블랭크 퀴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퀴즈를 만들 수 있는 설문지입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제목에는 4월 13일 1교시 정보 퀴즈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파일명은 정보 퀴즈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객관식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교과에 따라서 질문과 답변은 알아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저는 예로 1 더하기 1은 무엇일까요?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지선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 2, 3, 4, 5. 자, 1 더하기 1은 정답이 2이기 때문에 아래에 답안을 클릭하여 정답을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점수를 20점으로 해두겠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점수는 배점을 알아서 해두시면 됩니다.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필수로 체크하겠습니다. 질문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복수형 답안이 있는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체크박스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중 남자를 선택하시오. 유재석, 송지효, 이광수, 김태희. 아이유. 자, 지금 정답은 유재석과 이광수입니다. 복수계의 답안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아래에 답안을 누르고 유재석과 이광수를 체크하겠습니다. 점수는 50점으로 두겠습니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필수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질문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답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에 약자를 적으시오. 해두겠습니다. 답안을 누르겠습니다. 정답은 IoT라고 하겠습니다. 자, 혹시 학생들이 영어로 되어 있는 약자를 소문자로 적기도 하고 대문자로 적기도 하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대소문자에 대한 구분 없이 모두 정답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답을 계속해서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정답에 없는 답은 모두 틀리게 됩니다. 30점으로 두겠습니다. 다른 답은 모두 오답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자, 퀴즈를 다 만들었다면 창을 닫겠습니다. 대상은 학급 학생 전체를 두고 점수는 100점을 두겠습니다. 기한은 지금 수업 시간에 바로 풀 수 있도록 그날 일자로 선택해 두겠습니다. 주제는 미리 만들어 놓은 해당 수업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과제 만들기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예약을 걸어 두겠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나서 35분 뒤에 활성화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약을 걸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제 오류를 보고하기 위한 게시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중에 과제를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은 스마트폰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학생들이 오류를 캡처하여 교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게시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과제를 선택합니다. 제목에는 과제에 오류가 생길 경우 캡처에 올리세요 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안내에는 과제 퀴즈를 하려고 하나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화면을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라고 기입해 두겠습니다. 만들기, 설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설문지 제목에 일시와 과목 과제 오류 보고라고 기입해 두겠습니다. 상단 파일명을 과제 오류 보고로 기입하겠습니다. 1번 질문을 단답형으로 두고 학번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필수로 체크하겠습니다. 질문을 추가하겠습니다. 2번 질문도 단답형으로 두겠습니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록합니다. 필수 체크하겠습니다. 질문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형을 파일 업로드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계속을 눌러서 질문에 오류 화면을 캡처하여 올려주세요 라고 해보겠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으로 캡처를 하면 이미지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특정 파일만 허용해 체크를 하여 그림이나 이미지를 올릴 수 있도록 해 놓겠습니다. 만약 학생이 이 오류를 동영상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문서로 작성해서 올릴 경우에는 해당하는 항목을 더 체크해 두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파일 수는 한 장을 올릴 수도 있지만 학생이 여러 장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장 정도는 설정해 두겠습니다. 필수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우리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혹시나 또 계정의 문제 때문에 만약에 권한 없음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로그인 필요에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자, 모두 작성되었다면 설문지 창을 닫겠습니다. 대상은 학급 전체를 두겠습니다. 점수는 및 채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기한은 수업일 밤까지 설정해 두겠습니다. 주제는 미리 만들어 놓은 해당 수업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과제 만들기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예약을 설정해 두겠습니다. 자, 수업에 관련된 스케줄을 한번 짜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0번부터 6번까지가 있습니다. 네, 배열을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게시물의 위치를 이동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동하고 싶은 녀석을 드래그해서 해당 위치에 놓으시면 위치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0번부터 6번까지 순서대로 배열해 보았습니다. 자, 구글 클래스룸에서 우리 학급별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같은 게시물을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수업에 있는 게시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주제를 게시물 재사용 방법이라고 해두겠습니다. 만들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게시물 재사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내가 게시물을 재사용한 이 수업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수업에서 가져오고자 한다면 왼쪽 상단의 화살표를 누르면 나의 모든 수업이 나타납니다. 가지고 오고자 하는 수업을 선택합니다. 그 속에 있는 게시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출석 확인을 한번 가져오 보겠습니다. 자, 출석 확인을 선택하고 반드시 아래에 모든 첨부 파일의 새 사본 만들기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체크를 해제할 경우 이전에 저장되어 있던 학생 결과물까지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사용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4월 14일) 5교시 정보 출석 확인. 자, 아래 설문지도 만약 바꾸고자 한다면 수정 버튼을 눌러 내용을 바꿔 보겠습니다. (4월 14일) 5교시.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그대로 두시고요. 이제 기한은 수정하겠습니다. (4월 14일) 주제는 방금 만들어 놓았던 게시물 재사용 방법에 넣어 보겠습니다. 예약을 걸어둬도 되지만 일단 재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과제 만들기를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게시물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글 클래스룸 수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